遊びは終わりにするか。この辺で仕留めさせてもらうぜ。俺のカウンターアタックからは逃げられんぜ。 라네보, 정식 명칭은 랜서 에볼루션. 차쟁이라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사륜구동에 2리터 터보를 장착한 차량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필수 도서 목록인 이니셜 D를 보셨다면 이 차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라네보의 파워트레인인 4263 엔진과 미디어에서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의 최초 출시 시기는 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쓰비시는 랠리 챔피언십인 그룹 A 랠리에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룹 A에 출전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전하게 될 해당 차종을 1년 동안 일정 대수 이상 시판차로 판매 및 생산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이걸 호몰로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인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시에 다양한 랠리카들이 공도 사양으로 출시되어 시판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직렬 5기통 2.2리터 엔진으로 유명한 아우디 쿼트로가 있고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도 처음에는 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차들은 실제로 랠리 모터스포츠 기술들이 그대로 녹아든 채로 한정 판매되는 식으로 출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의 생산 대수에 맞추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공도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 기능들은 메이커에서 봉인을 시킨 다음 출시를 했었습니다. 다시 라네보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최초의 에보는 92년도에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을 달고 출시되었습니다. 엔진은 4263 2리터 터보 엔진으로 당시 최초 기형 차량은 250마력 정도의 출력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기계식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 250마력이 지금 보면 보잘것없는 출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90년대 250마력은 생각보다 꽤 큰 파워였습니다. 이 라네보 1기를 시작으로 2기, 3기 모델까지 1세대 모델로 부르는데 3기 모델의 경우 이니셜 D의 2기에 메인 악역 수도 QHMR로 등장합니다. 이 3기 모델의 특징은 양산용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안티레그 시스템이 장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니셜 D 작중에서는 미스파이어링 시스템이라고 나오지만 이건 제플릿이고 정확한 명칭은 안티레그가 맞습니다. 이 기능은 터보차의 고질적 약점인 터보레그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원리는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떼었을 때 점화 시기를 늦추고 연료를 배기관에 쏴서 터보 부스트 압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터보차의 가장 큰 약점이 악셀 오프 후 다시 부스트 압력이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차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상수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차의 연비가 개판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이 작동될 때 뻥 하는 소리가 크게 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폭발음 때문이죠. 노멀 상태 시판차에서는 ECU로 락이 걸려있지만 튜닝으로 이 기능을 해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니셜 D 작중에서도 수도 QH가 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차를 타며 상대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차로 등장합니다. 이후 에보는 4, 5, 6기 모델이 존재하는 2세대 그리고 7, 8, 9기들이 등장하는 3세대 모델이 출시됩니다. 9기까지의 에보는 시리우스 4263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마지막 10기만 현대 새 차 엔진 베이스에 4211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63 엔진에 대해 살펴보자면 북미 쪽에서 상당히 튜닝 베이스로 각광받는 엔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블록 재질이 주철의 클로우즈덱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로우즈덱 구성의 블럭이기 때문에 하이부스트, 고출력 튜닝에서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건 이 4263 엔진이 터보 튜닝과 엄청난 궁합을 자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초의 랜서 에보는 시판 당시부터 터보 차저가 장착된 채로 나오긴 했지만 당시에 터보가 장착되지 않은 4263 엔진을 재료로 가지고도 터보 튜닝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랜서 에볼루션은 4기부터 순정까지 28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정으로 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튜닝빨 잘 받는 엔진 덕분에 많은 랜서 에볼루션 오너들이 터빈 업그레이드 및 출력업을 진행했고 이는 북미 지역에서 에보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선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이 4263 엔진은 한국인에게도 꽤 친숙한 엔진인데 과거 소나타 1, 2, 3 시리즈의 엔진은 미쓰비시 시리우스 엔진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시동 걸 때 특유의 하이톤 사운드가 나는 신기한 엔진인데 아마 90년대 생명이라면 이 사운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도 어렸을 때 엄청 여러 번 소나타 2와 3 모델을 옆에 타봤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친숙합니다. 참고로 시리우스 엔진은 입방 배기량 모델뿐만 아니라 1.8, 1.6 버전도 존재했었습니다. 이 4263은 2000cc 모델의 코드고 보통 배기량이 달라지면 끝자리 숫자가 바뀌기에 같은 4G6 시리즈의 모델에선 4G6X로 명칭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미친 엔진은 엘란트라 초기형 1.6 차종에도 얹히게 되는데 90년 당시 기준으로 125마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내는 동시에 하이캠 없이 7000rpm 넘어까지 도는 엔진으로 유명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가 독자 기술로 감마 MPI 엔진을 사용해 비슷한 마력을 찍은 게 2006년이니 시대를 16년을 앞섰던 엔진이었던 겁니다. (2리터) 터보, 280마력이라는 고출력, 사륜구동 구동계 덕분에 랜서 에볼루션은 랠리뿐 아니라 공도의 강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덕분에 미디어에서의 노출도 상당히 많았는데 분노의 질주 초창기 작품에 등장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니셜 D 만화에서 꽤 적들의 차종으로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빌런 차량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엠페러의 팀 리더 스도 쿄이치의 검은 에보3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기준 2기 작중에서 주인공 타쿠미의 86을 자신의 차량의 막강한 전투력으로 압도하는 역할로 등장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캐릭터로 유명합니다. 이후 작중에서 3기 극장판 때 타쿠미와 쿄이치의 재대결 때 다시 등장하며 이때 자신의 홈코스인 이로하자카에서 배틀이 진행됩니다. 이후 4기에 접어들어서 사이타마 지역의 마지막 상대로 라네보 5기와 6기 차량이 등장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내리막 담당의 6기 차량은 리어 스포일러가 제거된 채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도 묘사되지만 의외로 외관이 수수한 차량들이 무시무시한 성능을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후 5기에 이니셜 D의 무대가 카나가와 현으로 옮겨질 때 지역 첫 번째 팀의 오르막 주자로 에보 7기가 등장합니다. 왕관 미드나이트에서 등장하는데 오사카에서 온 에이지의 차량이 에볼루션 5기 RS 차량입니다. 작중에서 수도고를 달리기 위해 5단 8000rpm에서 300km가 되는 450마력을 내는 스펙으로 튜닝을 하게 되며 등장하는 악마의 제트나 블랙보드보다 낮은 출력으로 305보를 돌파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에 있어서는 성룡 영화의 필수 요소나 다름없게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영화로 썬더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중에 에볼루션 3기 차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시리즈 중 하나인 택시2 영화에서도 악당 야쿠자의 차량으로 라네보 6기 차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그래도 역시 도쿄 드리프트의 주인공 숀이 타던 빨간 라네보 8기 모델이겠죠. 오늘은 공도의 제왕 랜서 에볼루션과 그 엔진 4263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